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경매 보상 감정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실패하겠다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남들과 똑같은 경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경매한 남자 공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그 밖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밖의 요인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상 신청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동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보상 가격 높이는 방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고고! 자, 그러면은 그 밖의 요인이 어떠한 의미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비교 표준지 요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한 번씩 써볼게요. 비교 표준지에 지역 요인치하고 시점 수정하고 개별 요인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비교 표준지, 지역 요인, 시점 수정, 개별 요인, 시점 수정은 제외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 대상 토지하고 어떠한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랑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그 지역 요인치와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와 대상 토지와의 개별 요인적인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현재 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비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정을 해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시세적으로 거래되는 시점이나 평가되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거래 사례 또는 평가 사례를 저희가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두 개의 공시지가, 나머지 개별 요인치나 시점, 지역 요인은 다 동일하다고 쳤을 때 이게 10,000원이래요. 10,000원. 지금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10,000원이래요. 그렇다고 보상가 10,000원 주면 되겠냐고요. 인근에 거래되는, 평가되는 사례가 이쪽에 다 동일해. 이것도 개별 요인치가 동일하다고 쳐요. 이렇게 동일하다고 쳤을 때 이거는 거래되는 평가 사례는 100,000원이래요. 근데 이 동네에서 거래되는 게 100,000원인데 보상가 10,000원 준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100,000원하고 평가되는 100,000원, 평가 또는 거래되는 이 사례하고 우리가 다시 비교 표준지랑 비교를 하는 게 이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밖의 요인치를 구하는 방법은요, 평가 사례에 곱하기 사정보정을 해주시고요. 사정보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지역 요인, 시점, 개별 요인에 대해서 사정보정을 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 표준지랑. 그래서 비교 표준지랑 비교를 해주고 비교 표준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대상 토지하고 비교 표준지랑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랑 평가 사례를 비교를 할 거니까 비교 표준지 대 평가 사례로 나눠주는 거죠. 자,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저희 동네입니다. 아산이고요. 지금 탕정 쪽에서 A5 라인들이 있어서 한창 요즘 뜨거운 라인들인데, 요 라인에 있는 도로를 감정평가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칠게요. 공시지가는 10,000원, 10,000원. 근데 인근의 비교 표준지, 그냥 단순한 예시니까 보세요.
모양도 비슷하고 공시지가도 동일해요. 1만원이랍니다. 자,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우리가 사정보정한다고 했죠. 비교표준지 만원에 지역요인치가 동일하다고 보고 시점 수정도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두 개가 도로조건이라든지 어떤 다른 요건들이 도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요건들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1이잖아요. 1을 곱해주고 잠깐 여기까지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시세, 인근의 시세는 어떤지 하고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인근에 평가 사례가 동일한 게 있는데 여기가 담보받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평가를 했더니 10만원. 거래되는 사례들도 약 대충 10만원이라고 칠게요. 대충 예시니까. 자, 그래서 그럼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 표준지하고 평가 사례하고. 두 개를 또 비교했더니 크게 차이가 나질 않더래요. 개별 요인치, 시점 요인치, 지역 요인치 같은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인근의 평가 사례하고 비교 표준지랑 비교를 해서 보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교 표준지 만원이고 인근의 평가 사례가 10만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다 곱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해당 감정평가 가격은 공시지가는 만원이지만은 인근의 사례를 통해서 10만원짜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정평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 합쳐서 곱했더니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요, 이 동네가 평가 사례가 이거 하나만일까요? 거래 사례가 이거 하나만일까요? 다르겠죠. 이 인근에 또 땅이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거래됐던 사례들이든 평가됐던 사례들이든 이거는 7만원이랍니다. 근데 이쪽도 또 땅이 있어요. 잠깐 색깔을 좀 바꿀까요? 거래되는 사례니까 거래된 사례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자, 요건 7만원, 요건 10만원, 요건 20만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받은 것도 한 15만원 된답니다. 잠깐, 감정평가사는 참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걸 써야 될지. 거래 사례가 인근에 다 조건이 더 비슷한데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그 다음에 10만원짜리, 7만원짜리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높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감정평가 가격을 요걸 썼다고 쳐요. 10만원짜리. 그래서 경매 감정가로는 10만원이 나왔네요. 보상가가. 감정가가 10만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보상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평가사님, 제가 추천한 평가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사님, 제가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이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10만원짜리 사례, 지번 몇 번지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근의 평가 사례 및 거래 사례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평가가 되니 이거를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니까 내 말을 웬만큼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가는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껑충 뛰겠죠. 경매 감정가보다 약 50% 또는 100%가 올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상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이런 그 밖의 요인치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감정평가 할 때도 정말 이걸 왜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감정평가를 보통 경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요. 경매 감정을 낮게를 해버리면은 이게 고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 거 물건을 감정 가격을 너무 낮게 해서 내 거 채권 회수가 안 돼. 그러니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라면서 채권을 손해보았으니 너 문제 있는 거야. 경매 감정 너무 낮게 했어. 그래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경매 감정은 일반적으로는 높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거꾸로예요. 아까 전에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7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는데 경매 감정은 그냥 20만원짜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근에 알고 보니까 인근에는 주변에 평가 사례 및 거래 사례를 봤더니 10만원, 9만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경매 보상 감정을 신청을 했을 때 20만원짜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긴 하지만은 이 20만원짜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밑에 거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여러분들의 보상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감정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경매 감정가가 고가로 나올지 고평가돼서 나온 건지 저평가돼서 나오는 건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요인치를 꼭 봐야 돼요. 이걸 볼 줄 모르면은 이 물건의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파악이 갭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갈산동 거 자주 보지만 이게 뭐 다른 걸 좀 해주기가 좀 뭐해서 일단 요거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걸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대상토지, 대상토지는 170-15번지고 도로이며 자, 쭉쭉 내리고 하면은 자, 인근의 평가 전례가 있다는 거 기억 잠깐 하시고 제가 따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인근의 비교 표준, 내 거 비교 표준지를 써놨던 건데 자, 제가 써놨습니다. 대상 물건은 170-15번지고 비교 표준지는 164-5번지, 공시지가는 87,000원, 평가 사례는 경매 평가로서 5111-2번지를 19만 1,000원에 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대상 물건이 여기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가 170-15번지고요. 자, 비교 표준지는 164-5번지가 여기였을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공시지가는 87,000원이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는 요 안쪽에 도로 붙어 있는 땅이었는데 그거를 19만 1,000원에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라면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요인, 시점 요인, 지역 요인들을 비교를 해서 요것들을 평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이 인근의 평가 사례하고 비교 표준지랑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87,000원하고 19만 1,000원짜리하고 여기다가 그냥 87,000원에 19만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격차율이라는 건데 이 격차율이 2.87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곱해줄 때 약 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3배 정도가 인근의 평가 사례가 높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미리 찾아보셔야 돼요. 경매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자, 볼게요. 만약에 인근의 평가 사례가 19만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인근의 평가 사례를 봐요. 거래 사례나 19만원 이런 건 뭐 아니고 10만원, 9만원 이렇게 거래 사례들이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17만원 뭐 여긴 좀 다른 거고 20만원 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 45만원짜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좀 당겨서 45만원짜리가 보여요. 이게 19만원짜리가 아니라 45만원짜리가 된다라고 치면은 물론 뭐 비교 표준지하고의 보정을 거쳐서 떨어지겠지만 이쪽은 이쪽 도로도 붙었지만 이쪽 도로도 붙어 있고 하고 뭐 이용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
베이스가 되는 87,000원은 동일한데 이 위에 가격이 191,000원짜리냐 아니면은 45만원짜리냐 해서 배율이 2.87에서 제가 봤을 때 4배까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그만큼 곱하기 2.87을 할 거냐 곱하기 4를 할 거냐에 따라 단가는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45만원짜리가 정당한 거래였고 인근의 거래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요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가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거래 사례가 19만원짜리 쓰기엔 너무 높아, 그건 너무 특출난 평가 사례인 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 동네는 10만원짜리입니다 라고 하면은 내 보상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평가 사례와 거래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경매 물건을 보실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동네 시세는 이 동네 요렇게 되는 곳들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계산해 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건 언제 평가하냐? 경매가 시작되는 100%때 정보 공개 넣고 내가 체크해서 답변 받은 다음에 요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물건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 감정은 10만원인데 내가 봤을 때 인근의 거래 사례 및 뭐 이런 사정 보정들을 다 거쳤을 때 여기는 30만원짜리네 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경매 보상 감정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실패하겠다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요소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밖의 요인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밖의 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 작용 요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 어려우셨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상 경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주는 진짜 맨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기준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